감리교가 썩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썩었다라고 하는 말은 감리교의 사람이 썩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썩을 수 있을까?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마음과 뜻을 주고받는 대화를 차선으로 하고 현상과 기호, 즉 숫자와 문자를 우선으로 취급하여 인간이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면 가변성과 융통성을 잃고 획일화되어 조직은 경직되고 사람은 배타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썩는 것이다. 전국 감리교 목회자대회는 썩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또 썩은 것을 도려내자는 것입니다. 그 인류학적 처방이 바로 이 시간에 하게 될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이 시간 이후 다양한 자리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썩는 감리교회 그리고 썩은 감리교회를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있을 이 대화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을 받고 또 세대별로 모여서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인적 제안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 제안을 또 듣는 것으로 이 타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주연 목사께서 감리교의 현안 문제를 7분 동안 깊은 감정의 이입 없이 여러분에게 제안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박철 목사께서 공조회성 회복에 대해서 역시 깊은 감정의 이입 없이 7분 동안 여러분에게 제안하시게 됩니다. 끝으로 지성래 목사께서 제도 개혁에 대해서 7분 동안 깊은 감정의 이입 없이 여러분에게 제안하시게 됩니다. 이 세 분의 제안이 모두 끝난 다음에 서우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세대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여러분의 제안이 우리가 듣는가, 어느 장소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목사 나오셔서 첫 번째 제안해 주시고 이어서 순서대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자 이주연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자료는 지면상 제가 내용을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저희 교회에 말씀하시면 이메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제한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되어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손에 돌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 고백과 냉철한 지혜와 열정적 헌신으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감리교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과 책임자 치리에 관하여 소개를 드립니다. 시대를 역행한 교단의 정책과 제도를 개편해야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감리교회를 부흥시키고 대사회적 지도력을 강화하고자 택한 제도가 4년 전인 감독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대의 착오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의 정신과 웨슬리의 선교와 경건의 정신이 죽고 중세기적 교황식 교권주의와 부패를 불러왔습니다. 교황제 혹은 그런 유형의 감독제는 이미 역사에서 그 적합성을 상실한 제도로 판명된 시스템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사의 시대 정신은 이미 분권화, 전문화, 지역화, 경량화, 집중화, 신속화, 공유, 네트워크화 되었습니다. 새롭게 판을 짜기 위해서 21세기적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는 창의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본부의 권력이 분권화, 경량화, 투명화되어야 교단이 삽니다. 삼권이 분립된 대통령 내에서도 권력 집중에 따른 심각한 모순을 겪고 있는데, 삼권 분립은 고사하고 인사, 행정과 감사 제도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서 돈과 권력을 상부에 집중시켰기에 선거, 행정, 인사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파국을 치달았고, 그 결과가 불법 타락의 감독회장 선거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대교회주의를 문제 삼는 것은 대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황적 혹은 제왕적 리더십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교권을 가진 이들이 제왕적인 감독제에서 감독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파국을 일으키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날 일본의 위기는 관료주의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나 학교나 지체가 아니라 행정을 맡은 부서에서 예산과 인력이 집중되면 당연히 관료가 되고, 이것은 군림만 하고 생산 혹은 선교하지 않는 군림 내지는 착취 구조를 가져옵니다. 부담금이나 기타 후원금과 경비만을 늘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안으로 4년제 전임감독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부 부담금을 조정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 입장이나 저희 마포지방의 입장은 폐지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4년제 감독제에 1인 감독이 1년에 쓰는 비용이 월급을 포함하여서 10억 정도가 되고, 또한 연회의 총무는 약 1억의 비용을 쓰고 있는 과비용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진정으로 선교하고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본부 부담금 1% 납부는 광화문 본부 빌딩을 완성할 때까지 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동시에 본래 우리는 본부 부담금이 어떤 교단입니다. 모든 교단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단임에도 이것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화문 본부 빌딩이라고 하는 걸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도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이 부족하여서 부담금도 요청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위해서 본부 부담금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부 부담금과 최저임금제는 별개로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UMC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또 반복해서도 아니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은 전산을 통해서 최소화하고 투명화하고 공개화해야 합니다. 공문 발송을 문서하지 않고 이메일과 홈피 그리고 문자 메시지만 하더라도 상당량의 인건비와 행정비 절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6,000교회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고 그럴 때 우편 요금만 하더라도 200만 원에 1인이 하루에 2,000명씩 보낸다 할지라도 3일 걸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단순하게 전산화만 시키더라도 해결된 문제인데, 이런 것에서는 머리 쓰지 않고 가진 돈만 걷어들이는 상황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원, 학연, 지원 등의 정실 인사를 중지하고 공개 채용으로 전문화 정의화해야 합니다. 본부 주변에서 돈을 바치고 자리를 얻었다는 소문까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편의 한 예로서 출판과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화해서 스스로 생존하고 선교에 기여토록 해야 합니다. 예장통합은 이미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또 공교롭게 제가 우리 교단의 전문위원으로서 홍보 출판국을 만들 것을 제안했던 장본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의 제안으로 출판국은 주식회사로 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예장통합에서는 주식회사로 만들었고, 지금 우리들의 수입 구조보다는 훨씬 뛰어난 일반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애니메이션으로 교재를 만드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 살아야 교단이 삽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이미 지방자치가 정착해가고 다양화된 사회이기에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선교적 대응을 해야 함에도 힘과 정책을 상부에 집중시키므로 교단의 행정부는 선교하지 않고 군림하고 선교해야 하는 하부는 대책 없는 미자립 상태도 극복하지 못하고 선교력은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개교회와 교단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면 지역별로 다양한 선교적 과제에 탄력적이며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곧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권화를 통한 지방 중심의 정책으로는 마포 지방의 예를 제가 드립니다. 지방에서 개척 지원한 교회, 포항 한의교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서 헌신한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립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목회하든가 다른 데로 옮기면 마포 지방 내에서 헌신적인 목회자를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또 생활 지원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헌신적인 목회자들에게 규모 있는 교회를 개척시키는 것이 선교적 필요성은 물론이고 인력 정치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미자립교회 3개보다 미자립교회가 되는 3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큰 교회를 개척해서 3명의 인력을 한 곳에 배치하는 방법도 우리들이 미자립 교회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지방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하는 거죠. 대안으로서 분권화해서 지방을 활성화하여서 지역 적합성을 가진 선교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형 선교 대회를 우리가 치웠는데 그런 일시적 전시적 행사 위주의 선교 대회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본부 부담금을 지방의 부담금이 되게 하면 추가 재정 부담 없이도 지방에서 이런 개척이 가능합니다. 연회는 통합해서 반으로 줄이므로 과도한 연회 유지비를 반으로 줄이고 이를 지방 부담금화하면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도 지방이 탄력적이며 실효성 있는 선교 그리고 그런 개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연회 총무 한 사람을 유지하는데 약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하는 형편인데 만일에 2개 연회를 갖다가 하나로 합친다 그러면 지방에서 부담하는 돈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것을 지방에서 흡수하게 되면 그것을 지방의 개척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그 인력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전산을 통해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우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상 자세한 것은 제가 미루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면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와 교단이 삽니다. 그동안 감리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파벌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서 다시 교권을 쥐거나 교권을 강화해왔습니다. 대안으로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스스로 물러나고 그들에게는 협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사회법에 의해서 그 본안 소송을 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제 소견으로는 중지하고 우리 교단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각 지방의 입장이나 결의된 사항이 연회 대표나 총회 대표의 입장이 되도록 제도와 관행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혹은 계파나 혹은 학연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관철하는 것은 의회 제도상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단을 움직이는 주체는 학연이나 지연 파견이 아니라 자치적이며 합법적인 의회인 곳 지방, 이 지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을 활성화해야 실질적인 민주적 대안이 나오게 되고 동시에 우리들이 이 학연이나 지연이나 파벌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마포 지방은 이미
감리교 사태를 맞아서 지난 2월에 이미 7개 항에 2009년 마포 지방의 결의와 요구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안을 내놓은 까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과 같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이런 모임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의회 제도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지방에서 결의해가지고 지방과 지방을 연대하게 되거나 연회적으로 해결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런 지방 구조를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회의 기초단체인 지방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리는 파행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본대회 이후에 우리는 일회성으로 이것이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우리들의 결의 사항과 같은 것들을 지방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지방의 결의 사항으로서 연회에 올리고 연회에서 결의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종말론적 희망을 가지고 오늘 사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교회가 더 이상 민족의 희망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 개신교가 꼴찌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동안 전국 목회자 대회를 준비하면서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감리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몇 가지 토론 의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개척교회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개교회주의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론의 고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교회는 사도적이며 보편적이며 우주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공동체성을 지향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성장의 도구로만 이해한 나머지 신앙 성숙을 간과한 탓입니다. 개교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집단적인 도구마의 온상처럼 인식되게 되었고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으며 교회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주의와 성과주의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새로운 대안 공동체, 세상과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모색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량주의와 교회의 사유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가장 크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왜곡된 이기적인 신앙 형태가 집단적 개교의 이기주의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은 또 교회의 대형화 또는 교회의 물량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값싼 기복신앙의 수단으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키우는 데 소홀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물량주의 현상이 교회를 사유하고 세습하는 일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오신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적 교회 형식이 교회 전체를 오물통에 던져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감독 후보로 나섰는데 수억에, 수십억의 돈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교회의 물량주의 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회 세습 금지, 성직 매매 금지를 법제화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 문제입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나 신흥급제도 개선 문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소위 부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보다 더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이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사랑을 외치는 교회 현장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마다 감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미자립교회 최저생직인 문제가 등장하지만 전혀 시도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나눔의 정신과 실천이 부족한 탓일 것입니다. 9천여 명의 목회자 중에 절반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최저 생계비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급 제도를 바로잡아 시행할 수 있을지 생산적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회의 영성 문제입니다. 감리교회 스스로 감리교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없습니다. 감리교회 하면은 감리교회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장로교와 차별이 없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순복음식으로 목회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감리교회 이미지가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세간의 한국 감리교회는 매우 스펙트럼이 다양한 교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감독회장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감리교회의 위신과 명예가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감리교회의 심각한 지도적 부재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겠습니다. 감리교 목회자 대회의 대전제가 회개와 자정인데 분명한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리교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감리교회의 상징인 범법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김국도 목사와 선거관리위원장 장모 목사, 기독교 타임즈 박모 국장에 대한 분명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는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서론문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오늘 목회자 대회가 감리교회를 병모일신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의 영성을 복원하고 감리교회의 특색을 살려내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모색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제도 개혁에 대하여 성경의 역사는 부심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와 사사들과
다윗과 선지자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12지아들이 모두 다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 124년을 맞이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의로움과 영화로움을 성실한 부끄러운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죄입니까? 어느 누구를 탓할 것이 없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며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질 것도 없고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자성하며 건강하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와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참신한 지도자를 세워나갈 만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와 선교 역사를 같이 하는 대표적인 개신교단 중의 하나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전국 5개 지역 분할에 의거한 구총회장 후보 2사람을 추천하되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임직 20년 이상 된 이를 피선거간절합니다. 총회 60일 전에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 자료를 총회 개회 30일 전에 총대들 앞으로 발송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총회 당석에서 소개하고 5분간의 소견 발표 후에 무기명 비밀 투표에 과반수 투표자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합니다.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점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를 하여 다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합니다. 단일 후보라도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합니다. 총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무음하면 다음해에 자동 승계합니다. 또 하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후보를 추천받아 제비뽑기식 부총회장 투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회장은 무음하면 목사 부회장이 자동 승계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교리와 장정 제8편 2005년 개정판 321면 이하에 기록된 내용대로라면 합리적이고 참신한 감독과 감독회장이 선임될 수 있는 적법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제도에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자질과 의식의 개혁이 먼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제도를 개혁해 놓아도 마찬가지에 불이하고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도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의도적으로 불이한 결과를 부르는 세력이 견제되고 타견과 지연과 금권에 관련하여 파벌을 조장하는 나누어 갖기식 선거 풍토가 종식되는 엄격한 제도와 세부 운영 세칙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선거인단 구성에 대하여 현행대로 정의원 11년급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하여 연회 정의원 전원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입니다. 두 번째, 선거의 방법, 현행대로 할 것이냐, 제비뽑기로 할 것이냐, 선거와 제비뽑기의 절충안으로 할 것이냐입니다. 세 번째, 직제와 호칭에 있어서 첫째, 감독회장에 대하여 현행 4년제 전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처럼 각 연회에서 당선된 감독들 중에서 2년제 감독회장을 선임할 것이냐, 아니면 1년제의 총회장으로서 매년 개최되는 총회의 장이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미국의 에스베리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절대로 감독 제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감리교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영국 감리교회에는 감독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각 연회 감독에 대하여 현행 2년제 교회 담임과 겸직하는 감독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제 연회장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회 감리사들 가운데 선임된 이가 1년직 연회 총감리사로 할 것이냐. 세 번째, 감리사 제도에 대하여
현행 2년직 감리사 제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직 감리사 제로 할 것이냐. 네 번째, 의회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총대 선출을 현재 연급 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능별, 성별, 연령별 전문성이 반영되는 선출 제도로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당회와 교육회를 통합하는 4단계 의회 제도로 개선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감리교회의 현안은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과 은급제도를 공교의 영성에 합치되는 것으로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고견이 모아지고 직결된 목소리가 교단의 선거제도 개선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